자, 오늘은 우리가 21년 고1 6월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식욕과 관련된 글이고요. 글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좀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 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가 함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라는 건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욕 중추에는요, 첫 번째 섭취와 관련된 섭식 중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만 중추가 있네요.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된다.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 중추나 포만 중추는 어떻게 몸속의 영양분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또 물음표 나왔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의문형이 등장한다는 건 사실상 독자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라는 어떤 집중과 환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을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그리고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요.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 두 번째는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 이 두 가지가 이 섭식 중추의 그리고 포만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합쳐서 식욕 중추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탄수화물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그쵸, 여러분? 소장에서 이런 거 체크합시다. 우리 생명과학 지문은 어디에서 무슨 일 이런 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또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왜요?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됐으니까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분 이는 뭐예요? 혈중 포도당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농도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럼 여러분 인슐린의 역할은 뭐야?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줄이는 게 목적인 거죠. 이 포도당과 여러분, 이 포도당은 뭐예요? 혈액 속의 혈중 포도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혈중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즉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면에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으로 운반된다. 자, 여러분,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였는데 걔가 혈액 속으로 흘러가고 그게 간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된다라는 말 나왔어요, 여러분. 자, 포인트는 간에서 분해되는 겁니다. 이 과정, 어떤 과정? 분해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겠죠?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자, 여러분 보면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이 흐르게 되면 포만 중추의 작용이 이제 촉진되면서 그만 먹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지방산이 혈액 내에서 많이 흘러다니게 되면은 이제 섭식 중추, 즉 좀 먹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는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이자 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예외나 문제나 변수를 이끄는 부사어다.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영양분 섭취가 맞긴 한 거야.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식욕, 어떤 식욕,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은 대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 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곳에서 어디? 전두 연합 영역이겠죠?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하는데, 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는요. 일단 음식의 맛, 냄새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억하는 곳이자, 두 번째,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을 하게 된대요. 이곳은 어디예요? 전두 연합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진다. 한편 전환,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음식을 먹은 후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진짜로 배가 불러서고요. 그쵸? 두 번째는요, 질려서요. 쌤은 보통 후자입니다. 저는 먹다가 질려서 금방금방 좀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걸 찾아가요. 그쵸? 그래서 쌤은 일단 뭐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게시를 받으면 너무 강렬하게 먹고 싶으니까 일단 시켜요. 근데 한 3-4조각 먹으면 물려요. 그럼 이제 그때 갑자기 라면이 생각나요. 신라면이. 그럼 신라면을 또 끓여요. 또 먹어요. 또 금방 질려요. 이게 반복이에요, 진짜. 자, 그런데 자, 역시 또 역접이지만 예외 변수 문제의 부사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전두 연합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뭐야? 배가 부르거나 어떤 맛이 질렸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모두 다 전두 연합 영역 때문이래요.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선, 자, 여러분 나열이죠? 배가 찬 상태부터 설명을 합니다.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대요. 와우.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의 운동에 관련된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위의 내용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대요. 다시 새로운 음식을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배가 차지 않은 상태지만 뭔가 질렸을 때죠.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단맛의 음식이 땡기는 거죠.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 우리가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그쵸?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생물학적으로 얘는 가능한 말이래요. 왜? 뇌의 전두 연합 영역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오렉신이 분비가 되든, 그쵸? 아니면 내가 뭔가 맛을 딱 느끼다가 특정 맛에 질리면은 그걸 끊고 단맛을 먹을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문이 생각보다 좀 웃기고 재밌어요. 그쵸?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를 설명해주는 독서 지문이 나올 줄이야. 그쵸? 자, 여러분 일단 정리해야 될 거는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뇌의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식욕중추의 영향. 그쵸? 이것과 두 번째는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 어떤 이러한 식욕과 관련된 일들, 얘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배가 찬 상태든 차지 않은 상태든 이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지문은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충분히 좀 친구들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런 생명과학 지문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체크하는 거. 하지만 지문이 조금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 정도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내신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읽는 친구들은 이 아래에다가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도식화를 해봐서 이 글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도를 정리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면 좋겠습니다.